안녕하십니까. 아, 됐어요? 인사말 들어갔어요? 진짜 올해 시험 안 보셨어요? 지금 그럼 3학년? 졸업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그냥 안 보고. 그래서 내일 모레 발표가 있죠. 시험 본 사람들은 굉장히 떨리겠죠. 자, 김지호입니다. 참 인사도 빨리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OT부터 시작하려고요. 쌤 일단 OT 순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논술이란 무엇인가? 그쵸? 논술. 논술 쓰기 정말 어렵죠? 약간 두렵죠? 그쵸? 두 번째는 우리 쌤 교육학을 많이 들었는데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그치?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논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럼 교육학 논술은 무엇인가? 그쵸?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쌤, 자, 우리가 임용제도가 어떻게 바꿔졌고 전공과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공부 방법.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우리 쌤 스터디 분명히 할 건데 스터디를 어떻게 짜줄 거고, 그쵸? 첨삭 중요하죠. 그래서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데 첨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터디와 첨삭 같은 거 어떻게 진행할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쌤, 논술은 뭔 것 같아? 논술. 우리 쌤에게 논술이란?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논술. 자, 쌤들 논술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논술은 지난번에 설명이 온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겠지만, 논술을 할 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논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쌤, 지금 교실 붕괴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치? 처음 들어봤어요? 교실 붕괴의 원인과 대책. 그 다음, 자, 여러분 왕따 있죠?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대책. 그 다음 어떤 거? 학생 자살? 좋습니다. 미안해. 첫 만남부터 이런 말 해서. 그런데, 좀 많이 일어나죠.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이 쌤, 답이 다, 교실 묵는 게 원인과 대책 답,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대책 답, 학생 자살의 원인과 대책의 답이 다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그치? 여기서부터 보통 논술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논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답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정말 문제 많겠지. 근데 답은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서론, 본론, 결론을 썼으면 서론, 본론, 결론을 꼭 써야 됐었어. 채점을 할 때, 이번 시험 볼 때 이거를 쓰게 되고 논리적으로 쓰면 5점 무조건 줬었어. 논리적 점수 5점.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은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서론 한번 써볼까요? 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교권의 상실 현상인 교실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 좋죠. 자, 집단 따돌림 한번 해볼게요.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자, 그체 친구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따돌리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에서 따돌리는 교실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다시 이거 할까요? 학생 자살. 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그치 극단적인 학생 자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때? 전혀 손색이 없죠. 근데 뭐만 바꿔줬어. 말만 바꿔준 거지.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 원인 같은 거,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할 때 쌤, 원인과 대책이 자, 먼저 교육적 측면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어때? 이건 교실 붕괴의 원인이기도 하고 집단 따돌림,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자, 교육적 원인으로 입시 위주. 너무 인성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입시로만 교육하는 거. 원인 되겠죠? 두 번째, 사회적으로 황금만능주의 또는 이기주의 풍토. 그쵸? 다시 말해서 봐볼까요? 교실 붕괴의 원인은 첫째, 교육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걸 뭘로 여러 측면으로 나누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답을 맞출 확률이 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적 측면으로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회적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황금만능주의 또는 이기주의 풍토가 어때요? 분명히 이런 것들의 원인이겠죠. 사회적으로는. 에이, 옛날에는 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애가 어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그래? 옆에 그렇지 엄마가 탔어 같이. 어떻게? 뭐라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죠? 옛날에는 떠들고 그러면 얘야 떠들지 마라 이렇게 뭐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이 야 좀 조용히 좀 할래? 애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 왜 기죽이냐고 난리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자, 그래서 원인 하면 이런 원인들이 다 다르겠어? 다 똑같겠어? 똑같아. 몸만 다르면 돼. 교실 붕괴가 일어난 원인은 그거하고 저기서 학교 자살이 일어난 원인은 이렇게만 바꾸면 되겠죠? 자, 다 희망이 좀 보여요? 그래서 쌤, 맨날 칼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써내느냐면 그분들은 틀이 있어. 이건 쉽게 말해서 이건 교육의 원인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이구나. 이런 틀은 이렇게 쓰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딱 이 문제의 틀은 이런 거구나 이런 틀이 있다고. 그러면 쌤 봐봐. 만약에 쌤들이 옛날에 교직을 시험 봤으면 굉장히 간단했다. 교직은 크게 몇 가지로 안 나눠지는 이런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교직 같은 경우는 3개에서 한 5개 정도, 조금 더 세분하면 7개 정도의 패턴만 외워두면 뭐든지 쓸 수 있는 거야. 뭐만 바꾸면 돼. 거기서 물어보는 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쌤 면접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할 때 이 논술하면 면접도 쉬운 게 면접도 물어볼 때 교실 붕괴 물어본 것, 집단 따돌림, 학생 자살 물어볼 때 답이 다르겠어, 틀리겠어.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냐 그러면 집단 따돌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가르치지 않고 입시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교 자살. 자, 학교 자살의 원인은 첫째, 교육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되겠지? 이번에는 뭐야?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자신에 대해서 뭘 기회가 없, 성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어때? 똑같지? 그래서 자, 쌤들이 논술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논술에 대한 패러다임 생각을 좀 바꿔. 논술이 여기에 있는 문제 전부 다 답이 다 나눠진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논술 다 외워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논술은 이런 패턴이 있고 이 패턴에 뭐 하자? 여기에 잘 집어넣자.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논술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논술을 잘 쓰는 사람은 절대 안 외웁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뭐 하는 거야. 정확히 기억하고, 물론 패턴에 있는 키워드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건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꿀 때 이유가 뭐였어? 지엽적인 거 안 내고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게 목표였거든. 잘 알았을 거라고 봐요. 처음이니까 조금 서먹서먹하죠?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시작을 할게. 아주 오래된 문제야. 다루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20세기 최대의 우주쇼. 제발 좀 이제 유머 좀 바꾸래. 20세기 최대의 우주쇼는 뭐야? 그렇죠. 금성이 LG 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외워? 행성 외울 때 수LG화 이렇게 외우죠. 바꿔줬죠. 됐어. 임파트. 알았어. 자, 다음, 교육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학은, 선생님, 교육학이 뭔 것 같아? 교육학이 어떤 것 같아? 교육학을 지금 다들 공부했잖아. 교육학이 어떤 것 같아? 어떻게 공부했어? 자, 우리 쌤 교육심리학 배웠죠? 왜 배웠어? 교육심리학. 뭐 하려고 배워? 혹시 공학 및 교육공학 배웠어? 안 배웠어? 교육공학 및 방법. 배웠죠? 왜 배웠어? 그렇죠. 학점 따려고. 학점 따려고. 그런데 이제 교육학을 왜 배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거니까 이걸 보면 우리 쌤들이 논술을 굉장히 잘하게 될 것 같아. 교육학을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잘하게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이건 퀴즈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의사하고 환자를 보통 이야기하죠. 환자가 왜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 돈 주려고? 아니죠. 아프죠. 아픈데 자기 혼자 치료할 수 있어 없어? 있으면 당연히 안 가죠. 없으니까 가죠.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누구도 찾아가요. 무당도 찾아가. 여러분 딱 보니까 또 신년 운수 다 봤구나. 그쵸? 좋대요? 그러면 자 교사와 학생을 똑같이 이렇게 비유해요. 보통 교사와 의사하고 환자. 그러면 자 환자가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의사에게 맡긴단 말이야. 자기를.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사죠. 그럼 학생은 스스로 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교사에게 맡긴단 말이야. 교사는 이 미성숙한 아동을 훌륭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환자는 무당도 찾아갈 수 있고 무당은 아시다시피 작두까지 타죠. 의사가 작두 탄 거 봤어요? 의사는 아마 다 배워버릴걸? 근데 무당은 작두까지 타죠. 처방도 잘 내려주죠. 부적도 많이 써주고. 그쵸? 근데 무당은 자격증을 줘야 안 줘요?
자격증 안 주네. 공식적으로 인정 안 됐죠, 국가에서. 근데 의사는 환자에게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의사는 환자를 볼 때 무슨 방법으로 봐라?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걸 다 배워서 뭐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니까 의사에게 자격증 주고 의사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 개인적이 함부로 남을 치료하거나 그러면 의료법에 걸리죠. 제발 쌍꺼풀 한다고 이거 눈 붙이지 마. 그 의료행위죠. 의료법 걸리죠. 네, 됐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될 것 같으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의사가 환자에게 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는 학생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로 잘 키워야 되는데 교사에게도 뭘 주죠? 그렇죠.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공적인 이 교단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교단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왠지 교장 공모제라 그래서 이제 그 교사 자격증 아닌 사람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99.9%는 다 뭘 갖고 있어요? 학교의 교사들은 다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자격증을 줬게요? 의사하고 똑같겠죠. 무슨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잘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의학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교사들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육학하고 전공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키워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임용을 시험 본단 말이야.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뭐 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의사고시도 환자를 얼마나 잘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왜 그럼 논술로 바꿨을까? 진단하고 처방할 때 조금 옛날같이 지엽적인 거 몇 개 알아서 맞출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치?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해서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쌤이 한번 봅시다. 교육 심리학을 왜 배워요?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교육 심리학을 왜 배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쌤, 교육 심리학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교육 심리학 배울 때 어떤 학문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안 들었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잘 고칠 수 있죠. 그럼 교사는 누구 상태를 잘 파악해야 고칠 수 있겠어? 그렇죠. 당연히 학생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교육심리학이니까 학생의 어떤 상태? 학생의 발달 상태. 어때요? 그 다음 학생이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 동기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 그렇죠. 개인차는 어떻게 했는지. 자, 쌤 봐. 환자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진단을 해야 되겠죠. 왜 배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의사들은 왜 배가 아픈지. 자기의 의학 지식을 좀 동원해서 왜 배가 아플까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그럼 교사들은 A라는 애가 공부하기 싫대. 아픈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육학적 지식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동기이론을 배웠다면 특수에서 나왔던 게 기대가치 이론이야. 특수에서 영희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한대. 자기가 IQ가 99라는 거 알고 나서 충격받아서 안 한대. 높은데, 그렇지? 그럴 때 특수 문제예요, 그게. 원인이 뭐냐?
그럼 만약에 우리 쌤들이 만약에 어떤 이론을 알고 있었다면, 여기 동기 이론을 알고 있었다면 이걸 진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대가치 이론은 쌤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가설이라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이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인 기대가치로 이걸 진단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왜 학생들이 동기가 없는지를 진단해 보는 거지.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잘 진단할 수 있겠고 처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목적이 뭐 하는 거야? 자, A는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못해. 선생님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 오, 멍청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졌는가를 안다면, 학습 이론을 안다면, 왜 이 친구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 그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암기만 하면 그 친구가 제대로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어, 없겠어? 모르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한다면 학습 이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을 배우면 뭐 할 수 있겠어? 최소한 학생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해서 의사를 가장 진단 잘해야 뭐 할 수 있어? 처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배우기니까 굉장히 교육 심리학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교직에서는 완전히 필수죠. 지금 커리큘럼 중에서.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진단을 잘해야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육 방법 및 공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처방하는 거야. 여기에다 바탕을 두고 거기는 전부 다 처방하는 거야. 처방전을 써줄 때 어떻게 처방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혹시 뭐 딕과 캐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죠. 오스벨 들어봤죠. 오스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바탕을 두고 다 처방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혹시 켈러 악스라는 악스 모형 들어봤어? ARCS? 됐습니다. 너무 깊게 하면 오늘 재미가 없을 거니까 이쯤에서 끊을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교육학을 배울 때 내가 왜 교육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배운 것 같지가 않죠. 그것만 알면 선생님 논술 굉장히 쉬워져. 논술은 항상 상황을 줘요. 특수같이 영희가 자기가 99라는 걸 알고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선생님 기대가치 이론을 알았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 자기 기대가,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겠어, 낮아졌겠어? 자기 동생은 130이야. 거기에 사례에서 보면. 그래서 원래는 영희가 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99라는 사실을 알고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성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떨어졌겠지. 그럼 이건 곱하기니까 일단은 뭐 0.5 정도, 뭐 0.3 정도 됐다 그러는데 0.1로 떨어지면 곱하기니까 여기가 0.4라고 그대로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 훨씬 확률이 떨어지겠지. 동기가 일어날 확률이. 그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뭐 하려고?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교육학은 뭐 하는지 알았죠? 다시 한번 봐봐. 의사가 환자를 뭐 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 무당같이 그냥 비과학적으로 뭘 하세요? 부적 붙이세요. 또는 굿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죠. 그럼 교사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해야 돼?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겠죠. 학생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 교육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특히 이제 교육심리학 같은 건 뭐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학생을 진단하는데. 학생이 왜 그러는지. 선생님들 당장 내년 딱 여기 교단에 서실 때부터 뭘 생각할 수 있겠어? 학생이 여러 가지 병폐를 본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누워서 자는 애도 있고, 그쵸?
그럴 때, 저 애는 아마 많은 동기론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저 애는 저럴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딱 맞으면 잘 처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대가치론으로 풀어라는 문제가 기출에서는 한번 나왔어요. 예? 자, 아주 간단한 일이냐, 이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왜 조인성이 대시를 안 해요, 글쎄.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없었으면 대시하려고? 그렇지, 왜? 미안해. 조인성 가치는 엄청난데, 뭐가 없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0.00 이렇게 가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움직이지 않지. 동기라는 거 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하고자 하려고 하지 않지. 쌤 혹시 옥동자 이제 정종철 씨는 결혼했으니까 그 말고 옥동자 스타일 있어. 그냥 폭탄. 그냥 폭탄하고는 왜 안 사귀려고 그래? 그렇지. 기대감은 그 친구는 눈빛만 딱 윙크만 해도 금방 넘어오죠. 근데 가치가 어때? 너무 형편없죠. 아주 간단한 이론들이야. 그래서 그런 걸로 자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그 이론을 알았다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혹시 문제가 좀 어려웠나? 문제가 어려우면 기대감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혹시 자기가 이를테면 어떤 것이 되고 싶어 했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간호사라는 가치가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되고 힘들대. 갑자기 간호사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안 생겨, 공부하고 싶으면. 안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뭐 할 수 있어? 학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교육학을 배우는 목적을 알았으면, 문제를 낼 때 당연히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진단하고 처방하는지 문제를 낼 거라는 거 생각이 확 들죠. 자, 이게 객관식과 논술의 차이였어요. 객관식 그냥 그런 거 없이 암기하면 됐었어. 암기하고 그 이론 나오면 풀면 돼. 그런 총체적인 생각, 밑바탕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알아야 그 문제를 어떻게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할 건지가 생각되고, 이것만 잘 지금부터 생각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나중에 정말 논술의 대가가 될지도 몰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교육학 논술은 뭘까? 이제 논술하고 교육하고 합쳐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학 논술도 패턴이 있다는 소리죠. 자, 그거 한번 보여줄 거니까 한번 봐봐. 자, 너무 신기해서 뒤로 넘어지지는 마시기 바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네. 자, 봐. 자, 교육심리학을 우리 쌤들이 많이 배웠어. 이건 안 배운 사람 없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교육심리학에서 아까 발달에는 무슨 발달이 있겠어요, 쌤? 인지발달, 그 다음 정의적 발달, 교육심리학 할 때 이렇게 쭉 맵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습에서도 행동주의, 인지주의 여러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인지발달, 사고발달에 그 잘하는 우리 쌤들이 잘하는 삐아제, 비고츠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반두라 사회인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쌤, 제가 서론 한번 써볼까요? 이런 이론들이 서론이 다른가? 자, 서론 쓰겠습니다. 한번 봐봐. 교육심리학은 어떻다 그랬어? 아동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쌤, 왜 아동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아동의 상태를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어서 그렇죠. 즉, 그걸 잘 가르치는 걸 교수의 효과성이라 그래. 그럼 교수의 효과성이 높아야
되겠죠? 가르칠 때 여러분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그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상태를 잘 알아야 되겠죠? 다시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진단을 잘해야지. 유기양인데 그냥 체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맨날 뭐만 먹고 페스탈만 먹고 있었는데 유암으로 돼버려. 그 큰일이죠?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써볼게. 삐아제가 나왔건, 삐아제 문제가 나왔건, 행동주의, 인지주의가 나왔건, 아까 동기 이론이 나왔건, 동기의 기대가치 여러 이론이 나왔건, 개인차 이론이 나왔건, 한번 써볼 거니까 한번 들어봐. 서로, 자, 교사가 교수의 효과성을 높이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쵸? 저는 교사가 교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되겠죠? 특히 이제 삐아제 문제가 나오면 특히 사고 발달을 정확히 알아야 교수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또는 특히 사고의 발달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중에 삐아제 이론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좋지? 괜찮죠? 삐아제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동기 이론이 나왔다 그럴까요? 아까 기대가치론. 자, 서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교사가 교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 아동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생들의 어떤 거 동기 상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고 동기 이론의 핵심적인 게 바로 기대가치. 핵심적이라고 해줘. 출제자가 그거 냈는데 변두리인데 이러면 좀 그러잖아. 핵심적인데 그러면 속으로 내가 잘 냈구나 이런 생각 들도록 핵심적인 게 바로 기대가치 이론이다. 이하에서는 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어때? 하나 더? 개인차 보면 가드너라고 들어봤죠? 다중지능 이론. 자, 한번 또 합시다. 자, 교사가 교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아동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안해 너무 특히를 많이 써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개인차 중에서 가드너의 다중이론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니까 해서 문제에서 나왔던 대로 무엇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어때? 교육 심리학 나오면 최소한 서론은 쓰겠지? 안 그럴 것 같아? 서론하고 결론이 다 쓰여버린단 말이에요. 서론, 결론 이 정도면 논리적이잖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안 논리적이야? 다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쓰면 사실은 서론 본론 쓰고 결론 써주면 본론도 조금 나중에 이제 본론을 채우는 게 목적이지만 본론 써주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몇 점은 일단 받고 들어가는 거야. 5점 받고 들어가는 거야. 절대 무고 없어. 꽈라 없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뭐하기 위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본론 부분을 알차게 꾸며보기 위해서 지금 이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론 부분의 무엇에 따라서 이거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좀씩 다르겠죠. 이건 사실은 이번에도 효과 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험 보는데 1분 남았대. 근데 서론과 똑같이 결론도 똑같을 거 아니야. 결론도 공통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1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이 났대요. 그냥 결론은 이걸 써라 이렇게 해서 1분 만에 결론 3줄 딱 썼대. 근데 채점 기준표는 안 나왔는데 채점하고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는 서론, 본론, 결론이 써져 있고 이런 게 조금 논리성이 있으면 본론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논리성이 있으면 어떻게 했대? 5점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하마터면 결론을 못 써서 뭘 못 받을 뻔했어. 5점을 다 깎이지는 않겠지만 2, 3점은 깎일 뻔했잖아. 그러니까 쌤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어떤 객관식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론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이론도 현장 적용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론 정의니 뭐니 이것도 좀 그런 부분을 알아둬야 되고 현장에 왜 필요한가. 여러분 기대가치 이론이 왜 필요한지 지금 방금 한 거죠. 피아제 이론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피아제를 너무 많이 배웠는데. 제가 미안해 그랬어요. 이 선생님 가르쳤어. 근데 몰라. 그러면 피아제는 이런 이야기, 발달 단계가 있대요. 사고가 발달하는 게 있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알다시피 구체적 조작기, 전조작기에 있는 애에게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애 문제를 내면 맞추겠어, 못 맞추겠어? 못 맞추니까 피아제를 아는 선생님은 혹시 얘가 전조작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개 물어보니까 정말 전조작기 같아. 그러면 수업 방법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런 친구에게 백날 가르쳐야 구체적 조작기 문제 가르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왜 피아제 이론을 배우는지 알겠죠? 그럼 되셨어. 지금 어디까지? 논술, 교육학 논술 다 합쳤어. 그러면 쌤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서론, 결론은 몇 개만 준비하면 되냐면 사실은 그렇죠. 많아야 서너 개만 준비하면 돼. 다 통합할 수 있어. 그리고 이론들이 있으니까 본론 때문에 약 30개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왜냐면 아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하면 다 교육적 문제, 사회적 문제 다 똑같았죠.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발달이론 이런 것, 학습이론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측면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다 묶어서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쌤들이 조금 가물가물하겠지만 뭔 내용인지 가물가물하겠지만 한번 같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쌤 30개 패턴을 외우고 그걸 응용하는 연습만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 수천 개에 달하는 문제를 다 답을 외울 거야? 불가능하죠. 그 수천 개에 달하는 답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시험이라는 건 있잖아. 올해하고 내년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올해는 과도기니까 막 처음이니까 아마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지만 서서히는 그 깊이는 어느 정도 깊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더라도 왜 이론을 배우는지를 알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쯤 한번 생각해. 우리 쌤 교육심리학 학교에서 배울 때 교육심리학은 학생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너무 길게 물어봤네. 교육심리학을 알고 배운 사람. 사실 좀 그렇죠. 알고 배운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번 수업을 이렇게 쭉 해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논술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말이 들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논술은 전공 논술에도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공도 여러분 알다시피 논술이 20점이죠. 전공 논술은 교육학 논술과 달리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지만 논술을 쓸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도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전공 논술 이번에는 칼초점을 했는데 논술이란 것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쌤 서술, 논술 다 구분할 수 있죠? 논증을 해줘야 돼, 논증. 그러니까 전공도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써준 사람은 이번에는 조금 점수를 더 추가적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 30개 패턴만 잘 따라오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응용해보면 더더욱 좋을 거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쌤 객관식하고는 전혀 달라. 공부 방법을 전혀 다르고 사고를 달리해야 돼요. 객관식 때는 그저 외우면 됐어요. 그냥 그 1, 2, 3, 4, 5 중에 거기 맞는 거 찾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논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 배울 때도 왜 이론을 배워야 되는가. 방금 피아제 이론을 배울 때도 왜 피아제 이론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됐어요.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쌤, 네 번째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쵸? 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는. 아직은 안 됐구나.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공부는? 막무가내로? 좋죠. 우리 쌤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렇죠. 주소가 있기.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바꿔줬죠? 자, 그래서 주소가 있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봐. 교육심리학을 배운다 할 때, 어떻게 배우면 좋겠어? 자,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학생의 발달 상태, 그 다음 무슨 상태? 학습 상태, 동기 상태, 개인차 상태. 발달 상태는 인지적 발달, 사고 발달, 그 다음 정의적 발달, 신체적 발달. 자, 인지적 발달에 이야기한 사람은 삐아제하고 비고츠케. 그치?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틀을 잡아놓으면 쌤들 봐. 교육심리학 배웠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하도 많아서. 그쵸? 그러면 쌤들이 삐아제 주소는 교육심리학에서 특히 발달이론의 사고 발달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사고가 어떻게 학생들의 사고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잘 삐아제 이론을 배우면 잘 진단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장점이 있어. 쌤 비교하라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공통점이야. 두 사람의 공통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는 건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왜? 사고 발달을 이야기했다는 건 공통점이다. 그렇죠? 차이점은 여기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차이점이니까 구분해 놨겠죠. 그래서 물론 공통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찾기는 어때? 최소한 하나 이상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전공도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분명히 전공도 비교하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선생님들 거의 다 지금 초보자신데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 이 방법에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담아두면 훨씬 잘할 거고, 논술은 패턴화해서 기억하면 좀 오래 할 필요 없어. 올 1년에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논술은 그래요. 왜냐면 객관식 때는 샅샅이 다 봐야 돼. 지엽적인 거죠. 근데 논술하는 법하고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만 높아진다면 굉장히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 뭐 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만 공부하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논리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못 믿는 분위기? 그래서 올해도 조금 임용원 늘릴 것 같죠? 수를 작년만큼은 작년은 상당히 늘렸어요. 올해까지도 청소년 실험 문제가 좀 심해서 올릴 것 같다고 그래. 높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공무원도 사상 최대로 뽑죠. 공무원들, 구급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도. 그런데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바꿔졌을 때는 장수생들하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크게 없어요. 제도가 바뀔 때 뭐 큰 차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논술이 패턴을 공부하면 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몇 퍼센트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나왔을 거고.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시험은 빨리 가는 사람이 최고란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교사 돼서 충분히 자질이 있어요. 애정을 갖고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거고 전공은 다 잘하는데 뭘. 그렇지만 임용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된다면 경쟁이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 네? 아마 제 말을 잘만 들어주시면 올해 끝내는 것은 그렇죠. 제가 책임을 좀 그런데 올해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 학교 못한다. 내년에 무조건 무료로 다 듣게 해줘버려. 저 함부로 이렇게 약속은 안 되는데 떨어지려고 생각하네. 근데 저는 떨어진 사람 안 받아. 자, 어쨌든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전공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주소가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번 시험의 특징이 그거잖아. 처음 본 사람하고 전공도 오래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어려운 건 너무 어렵고 쉬운 건 너무 쉬워서 별 차이가 없었대.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시가 발표돼서 출시를 위해서 하나를 제가 개설할게요. 인강반 하나 개설할 생각인데 출시가 발표돼서 여러분들 조금 일단은 설렐 거란 말이에요. 출시는 이번에 완전히 기회. 새로 적은 과목들 뽑는 사람들 이번에 완전히 기회. 좀 스파르타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준비를 한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고 출시는 압축해서 할 생각이에요. 압축해서. 혹시 출시 보시는 분 출시? 괜히 하겠네. 안 보네. 네. 그 다음 여러분 시간제 곧 발표되죠. 시간제가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은가 봐요. 시간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지금 교수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그러겠죠. 왜? 오후에 왔다 그냥 가버리면 생활지도는 선생님들이 다 맡아야 되고 뭐 강의만 하고 가니까 어떤 거 업무는 또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시간제 없이 그냥 2번 뽑아주면 좋은데 그쵸? 더 많이 뽑아주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이니까 시간제가 발표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아니면 시간제가 분명히 안 되면 인원은 대폭 증원되지 않을까 조금 더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대폭이라고 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요. 우리 중대는 아무리 대폭이어도 평균 10대 1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비법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알면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꼭 잘 파악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쌤 공부 방법. 자, 스터디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쌤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공부를 할 때 전공이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2차는 물론 교육학이 조금 더 심층 면접이나 이런 교육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만 일단 1차는 전공이 80%나 된단 말이에요. 그쵸? 교육학이 20%고 이건 기평 30, 서술형 30, 논술형 20. 그런데 이 구분이 이번 시험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 단계라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라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도 이제 논술형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쌤 논술형으로만 이야기해도 벌써 40%, 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논술에 대한 기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쌤? 1, 2월 달은 교육학 전공을 5대5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대5로 하는 게. 그런데 1, 2월 달은 5대5로 하는 게 좋은데 자, 3, 4, 5, 6까지는 5대5로 해도 되겠다. 근데 서서히 7월 달부터는 몇 대 몇으로 해. 이제 교육학은 어느 정도 정리했다 싶으면 전공 중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럴 때면 7, 8월 달 같으면 4대 6 또는 3대 7로 하는 거예요. 3대 7. 3대 7 정도로 줄여줘요, 교육학은. 그쵸? 그 다음 9, 10월 달 되면
뭐 3대 7을 조금 유지하든 아니면 11월 달까지 2대 8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거꾸로 한 사람이 있어. 전공을 먼저 너무 강조하다가 정작에 교육가 걱정되는 거야. 이제 꽈락이 걱정되니까 뒤에 한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건 웃기는 거잖아. 중요한 걸 많이 해야지. 어떻게 교육가 여기서 5대 5로 하고 있어. 그럼 안 되지. 중요한 건 뒤에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덜 중요한 건 이미 여기서 뭐하고 어느 정도 조금 완벽하게 해놓고 여기는 계속 잊어먹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어떻다 그 틀 같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습만 해보면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한 사람들은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힘들지. 교육학을 이번에 암기로 생각한 사람들은 전공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막판에 암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공도 해야 되는데 교육학 암기 아니라 그 전공 암기하는 시간이 없어, 시간. 그럼 어떡해? 큰일이겠죠. 그래서 자, 우리 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은 교육학에 좀 집중을 해보고 5월이나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좀 처음이니까 정리가 된다 싶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공 중심으로 전공 중심으로 하면서 뭐 선생님 첨삭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학을 조금씩 보충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그 다음 선생님 혹시 스터디 지금 안 했죠? 안 짰죠? 스터디도 필요하긴 해. 근데 교육학 스터디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장사하려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교육학 스터디는 전공 스터디는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되게 잘하는 사람. 교육학도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학 스터디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틀려도 다수결로 가더라고. 틀린 답인데 틀리게 썼는데 여기 5명이 모여서 3명이 이게 맞아 그러면 그게 답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잘못 가면 끝없이 잘못 가서 나중에 첨삭을 받았는데 이렇게 쓰시면 다 조금 점수가 다 깎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해요. 그래서 교육학은 조금 스터디를 뭐 해도 좋겠어. 해도 좋은데 스터디 할 때는 꼭 교육 좀 유경험자. 이번에는 유경험자니까 교육학 아주 고득점자가 분명히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을 합격하고 2차 떨어진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좋아. 그건 좋아요. 전공도 그렇게 하면 좋고 전공은 조금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전공 선생님들 수업을 한두 번 들었어. 그래서 스터디를 같이 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 뭐 한다는 말이야. 전공은 너무 서로들 다 잘 알잖아. 그래서 전공 스터디는 잘만 하면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소수 과목 그러니까 적게 뽑는 과목에 전공 스터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2명 뽑는데 우리 셋 해봐. 같은 과. 뭐야 지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이 좀 다르게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 스터디를 한번 뭐 해주는 방향으로 쌤들 했으면 짜여주는 방향. 만약에 서울에 있는 쌤들이 있으면 서로 인터넷으로라도 짤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근데 서울에는 그래도 전공 같은 건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교환돼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공부해도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그 다음 쌤 첨삭. 논술의 꽃은 아마도 첨삭일까? 그래서 첨삭이 어떻게 오프라인 듣는 선생님들은 첨삭을 할 때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 번씩 2주, 3주에 한 번씩 볼 건데 간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케치 페이퍼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거, 몇 줄 안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만 해서 첨삭을 좀 끝나고 나서 계속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 쭉 순서 적어서 먼저 온 사람 순으로 간단하게 쓰는 요령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OT였고 OT에서 우리 쌤들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할 거. OT. 질문할 거 없어? 아, 그런데 진짜 추시 없어요? 추시? 추가 시험. 뭐, 식물자원 적용. 아, 여기도 힘들어. 일본어, 뭐, 이런 분들. 없으신가 봐. 알았습니다. 그러면, 1, 2월 달 정말 알차게 해서 논술하고 교육하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교육하고 논술을 확실히 너무 욕심내지 마. 이해 안 되는 게 50%는 될 거야,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난 왜 이해가 안 되지 하지 말고, 이해가 좀 안 되라도 좀 참아야 돼. 이거 쌤,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 절대 안 돼. 어떤 수업이든 어떤 학문이든 처음에 이해 잘 되는 거 봤어? 안 그렇죠? 이해 안 되더라도 좀 참았다가, 했으면 좋겠어. 잘 따랐으면 좋겠어. 아마, 그치, 또 내 자랑 조금만 하고 끝낼게. 하지만, 자, 아마 논술을 제대로 해보고, 또 강의도 행정고시 논술 신림동에서 5년간 강의를 해본 사람은 거의 제가 유일할 거야. 아마 물어봐. 작년 본 사람들 중에서 논술답게 강의한 사람이 누군지. 이거 쑥스럽네, 조금. 내 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할래. 그래서, 그건, 약간은, 지금, 저도 논술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 우리 쌤들이 저를 넘어서서 대가가 됐으면 좋겠어. 논술 대가. 그래서, 쌤들 합격하면, 논술 굉장히 잘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논술도 들어오고, 앞으로는 분명히, 논술식 주관식으로 바꿔지지 객관식으로 중고등학교가 계속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미국을 봐도 거의 객관식보다는 어떤 식으로 많이 변해져. 주관식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거니까 논술까지 굉장히 잘 쓴다면 들어가서도 굉장히 대우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응? 자, 읽어 좀 쉬죠. 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